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연습방입니다. 역대급 가상자산 불장 예고 기관 정책 수급 3박자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급 가상자산의 불장을 예고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하면서 다시 강세장, 사상 최대 규모의 강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관 자금의 유입과 그리고 정책 명확화 그리고 시장 수급 구조가 맞물리면서 상승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ETF로 엄청난 자금들이 몰리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 형태의 그 현물 상품에서 170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퇴직연금 계좌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이 되면서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은퇴연금 시장 규모만 약 43조 원 달러, 43조 달러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 이제 9조 달러가 401K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 현재 시가총액, 전체 시총이 약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되는 거죠. 이 401K가 거의 2배 이상의 자금입니다. 물론 이 자금에 이제 전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부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뭐 1%만 들어오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나눠서 천천히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정치권과 유명 인사들이 가상자산 발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매수, 비트코인 현물 ETF 직접 출시 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트럼프 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 잭 위트코프와 함께 월드 리버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가족이고 친구고 친구의 아들까지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두 사업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은. 대통령이 이걸로 해서 돈도 지금 이제 많이 벌었고, 그것도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것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밀고 있는데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기관 투자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1억 2천만 달러를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ETF 접근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권 수요가 촉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알려진 것 뿐이지 다른 대학들도 아마 이걸 따라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 이미 축적을 한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이처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줄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최근 대규모 조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매도세 소진과 탄탄한 수요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노리는 위험자산 성격이 강한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알트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아주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조금씩 이제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24억 벌었다. 24억 달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이 2022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24억 달러를 벌였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는 NFT 컬렉션으로 약 1,440만 달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한 토큰 판매로 4억 1,250만 달러, 아랍 에밀레이트와 암호화폐 거래로 2억 4,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과 계약으로 1,300만 달러, BTC 재무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통해서 13억 달러, 공식 트럼프 윈코인으로 3억 8,5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지금 24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최근에 이제 ETF까지 승인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ETF까지.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축적한 자산 중에 43.5%가 지금 암호화폐로 축적을 한 내용이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지금 현재 부동산 사업이 이제 크다고 하는데 부동산 사업을 이제 넘어서서 암호화폐 사업이 메인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투자 비중이 커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에도 시장은 건재 크립토 퀀트 분석가라는 기사입니다. 크립토 퀀트 분석가 엑셀 애들러 주니어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시장 급락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역사적 최고가에 도달했지만 이 실현 손익 비율, 이 리얼라이즈드 P&L 레이시오는 여전히 평균 수준 근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제 이 손익 비율이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아직까지는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는 평균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이 극점을 보면 정말 끝에 와닿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최대치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그 수치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이제 평균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과매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현재 시장 구조에서는 과거 손익 비율이 정점을 찍으며 시장이 과열했던 시기와 비교해 급격한 추세 반전 위험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실현 손익 비율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얻고 있는 수익과 이 손실을 측정한 지표인데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지표라는 거죠. 평균 수준이라는 건 현재 이익 실현 규모가 투기적 광기로 인한 과열 상태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광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리고 CPI 발표 후 코인 시장 폭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강세 어디까지 갈까? 최근에 이더리움이 다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던 이유를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서 지금 얻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주요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했고 실제로 돌파를 했죠. 최근에 고가를. 그리고 솔라나도 지금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7월 CPI,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한 CPI에서
이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워져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대치보다 상승은 하긴 했지만 기대치보다는 이제 약간 낮은 수준 2.8%를 생각하는데 2.7% 작년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오면 더욱더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금리를 빨리 내려라 라고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마인 3조 원 조달의 이더리움 매수 기관 자금 유입 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마인이 정말 멈추지 않고 이더리움 확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추가 자금 확보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시장 가격에 의한 주식 매각 방식으로 약 24억 5천만 달러, 약 3조 405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조달 자금 전액은 이더리움 추가 매수에 사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비트마인이 앞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을 이제 매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금이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5%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여기도 24억 5천 달러. 여기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24억 5천만 달러인데 여기서 245억 달러가 된 것 같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비트마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일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115만 개나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83만 개였거든요. 근데 또 다시 거의 30만 개가 넘게 31만 6천 개가량이 또 증가를 한 겁니다. 순식간에 30만 개를 더 축적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자, 24억 5천만 달러를 아까 추가적으로 이제 조달을 해서 다시 확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따져서 한 50만 개를 추가적으로 약 50만 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15만 개인데 여기서 50만 개를 더 추가하면 165만 개까지 축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과정이 아니고 더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5%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총 이제 공급량의 5%라는 거는 계산을 해보면 600만 개 정도가 나와요. 600만 개. 이걸 실제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확보된 게 115만 개. 그렇죠? 그러면 500만 개를 더 축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확보한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앞으로 확보할 양이 훨씬 더 많다. 거의 5배를 확보를 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에 얼마나 큰 수요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더리움의 조정세가 나올 때마다 아마 하방에서 받쳐주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지금 비트마인이 2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상장 기업 중 25번째로 많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JP모건 체이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가 이더리움 따라서 크게 나오고 있죠. 자, 번스타인 코인베이스 가장 강력한 이더리움 중심 기업이다라는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가장 강력한 이더리움 기반 공공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것들을 어디서 보냐면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인 이 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루 9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이 베이스인데, 이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이제 레이어 2 체인이에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현재 베이스는 네이티브 토큰이 없지만 이 거래 수수료는 이더로 지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는 연 7,50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베이스 체인은 토큰 배포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이를 자산거래소에 통합하면서 이더 기반 중개 수수료도 증가했다라는 설명이고요.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이 베이스 체인 때문에도 코인베이스가 수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사고 팔고 하는 이 거래 중개 수수료에서도 코인베이스가 수익을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는 규모만 13만 6,782이더를 축적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본격화가 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또 있고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코인베이스도 굉장히 큰 수혜를 지금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비트코인 6,100만 달러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기사예요. 일본의 본사를 둔 이 메타플래닛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518개를 개당 평균 11만 8,519달러에 매입을 했고, 총 매입 금액 6,100만 달러, 약 848억 원어치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113BTC를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축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만 개 정도인가요? 그걸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도 투자를 빅테크에서 이제 암호화폐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원래는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매수했었어요. 서학개미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업체에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최근에 그 관심도가 이제 옮겨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가 이제 최근 상원에서 통과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도입된다라는 소식이 일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인 이제 서클에 처음에 크게 관심을 갖다가 이게 이제 서클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주식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은 게 뭐냐? 결국엔 비트마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마인에 관심을 또 갖기 시작한 겁니다. 서학개미 분들의 이제 이런 관심도, 집중적인 관심도가 좀 독이 될 때도 있고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서학개미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 급락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빠르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급락이나 개미털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들고를 있다면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수익을 단기적으로는 봤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조심하시길 바라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다들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수익을 잘 보셔야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립 심화, 톱니 논란, 두 커뮤니티 갈등 재점화. 뭐 이것도 재미난 그냥 기사인데요. 이 톱니가 이제 비트코인 강세론을 예전에 펼치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톱니가 이제 비트마인의 이제 의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이제 축적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됩니다. 톱니가 이제 비트코인 로고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기만하기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코인과의 경쟁 상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각이 너무 좀 한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암호화폐 시장 자체만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점유율을 이더리움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좁은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차피 한 배에 탄 겁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뭐, 그 디지털 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많이 쓰임새가 있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RWA도 하고, 뭐 다른 디파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일부가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게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암호화폐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 디지털 자산, 디지털 암호화폐의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고 이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이 싸움이지 이거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싸움으로 보시면 절대 너무 협소한 생각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코인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너무 이제 그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이 코인들도 좋구나. 그러면 이 장점들을 보고 투자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투자 기회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좋은 그 투자 기회가 왔는데도 그렇게 되면 다 날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좀 버리시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최근 상승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도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이 특히 크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이제 전고점을 거의 이제 도달을 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800달러 선 전고점을 거의 이제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전고점을 찍고 바로 이제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한번 힘을 쭉쭉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한 번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더리움 놀랍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많이들 기쁘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 투자를 또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실제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을 투자하더라도 이런 시간이 더 길어요.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이렇게 한번 상승하는 시간은 진짜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은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